자, 새누리당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본 같았으면 할복이다.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관련된 것, 영상을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수를 강조하는 것,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안보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야, 이거 하면 백발백중이겠어. 국민 여러분들 믿고 있다는 거 늘 의식하면서 열심히 이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은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이 수료식인데 제가 아들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 왔습니다. 아마 우리 아들도 기회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보수는 네. 안보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선거 네. 때면 안보 이슈가 강화될수록 보수 지층들이 결집하기 때문에 따라서 네. 실제 진짜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개혁 보수 신당으로서는 이 안보 논리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 군부대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안보 이슈를 선점해 나가겠다. 그래서 진정한 보수는 나라를 책임지는 모습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네. 새누리당 기존의 보수와 다르려면 네. 야당에 대해서 진보는 그러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런 흑백 논리, 진영 논리가 아니라 네. 진보의 안보 논리와 그리고 개혁적인 보수의 안보 논리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서로를 네. 존중하는 그런 개혁적 보신당의 모습이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전히 야당에 대해서는 안보 불안론을 펼치고 있어서 네. 새누리당과의 그 점에서는 차별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나 지금 보시는 장면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떡국을 먹는 장면을 보수개혁신당에서 오늘 이제 공개했죠. 예, 그렇습니다. 개혁보수신당에서는 오늘 국회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떡국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방 시찰에 이어서 환경미화원들 떡국 대접, 그러니까 안보도 챙기고 소외된 서민계층을 끌어안겠다라는 정치적인 포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일련의 행보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글쎄요. 김무성 대표 떡국 받고 환경미화원 이제 200명이 좀 넘는 분들, 국회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인데 어떤 말을 내놨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 명령을 받으세요. 자, 저렇게 얘기했는데 뭐 오랜만에 봤습니다만 떡국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보수개혁신당이 저녁에 이 따뜻한 보수를 선보이기 위해서 이 색다른 일정을 하나 잡았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오후 8시에 복지에도 인간미와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보이기 위해서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이렇게 단체 관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그 영화는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수작인데요. 네. 이 영화는 영국 사회의 이 복지 정책에 맹점을 꼬집은 영화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복지 전달 체계의 어떤 문제점을 이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개혁 보수 신당이 바꿔놓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 영화를 단체 관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제가 질문을 좀 하나 서양호 소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군부대 찾아가고 어려운 이웃들 보듬겠다고 현장 가서 떡국 드리고 하는데, 물론 정치는 메시지라는 의미에서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여야를 통틀어서 지금 이 시점에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안보 대책을 내놓은 게 있거나 아니면 서민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어떤 정책을 내놓은 게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닌지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정당별로 특히 개혁 보수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당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4당 체제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각 정당들이 민생과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차별점이 무엇이고 선택받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꿈꾸는 안보는 어떤 것인지 정책 경쟁을 해 나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본격적인 경쟁을 하기 전에 아마 연초에는 신년을 맞이해서 아마 국군 장병이라던가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먼저 가는 그런 영상을 먼저 보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 같고요. 그런 정책적인 차별성들에 대해서 제가 보면 곧 이제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화되지 않겠나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안보 이미지 정치를 지금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국군 장병들이 보초를 쓰면서 이 밤새 지금 대남 방송과 대북 방송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실제 이 나라를 지키는 이 장병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애로사항을 좀 청취를 해서 이걸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또는 정당 차원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가서 함께 사진 찍고 밥 먹고 돌아오는 것으로는 이 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당이다, 또는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새누리당은 좀 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을 모셨던 아주 최측근 친박이사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정현 당대표 어제 떠났는데, 글쎄 오늘 임명진 비대위원장 오늘 당에 나왔는데, 글쎄 기자들 만났는데 굉장히 강한 얘기를 했군요. 하나씩 좀 소개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며칠 동안 대상포진 때문에 좀 앓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첫 마디가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살신성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배지 달고 다닌다. 일본 같았으면 할복할 일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이 친박계 인사들을 겨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정현 전 대표 떠난 걸로 말이 안 된다. 탈당 더 해라. 최경환, 서청원 이렇게 핵심적인 인물을 향해서 겨냥한 건데 뭐 펄펄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할 네. 정도로 최경환 의원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현재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와 자괴감이 얼마나 크냐는 것이 바로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저런 일성에서 다 드러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를 가진 새누리당으로는 대선에서 후보조차 낼 수 없다라는 그 다급함 때문에 임명진 위원장이 혁신의 칼을, 인적 쇄신의 칼을 꺼내 들었는데, 여기에 실제 이 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계의 좌장인 서청원, 최경환 전 의원들이 얼마나 화합할지, 그리고 이 임명진 위원장과 그리고 이 친박 핵심들의 강대강 대결이 어느 지점에서 절충할지에 대해서 아직 관심도 높아졌는데, 임명진 위원장이 이번에는 절대로 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한 배수의 진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임명진 위원장의 저 강한 어조가 네. 저렇게 뭐 일본 같으면 할복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으면 지금 친박계가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박 대통령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 주요 이 요직을 장악했던 친박계 인사들은 여전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 만약에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 대통령은 파면이 되지만 친박계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임기가 3년 이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책임질 일이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주위에서 호가호위한 친박계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임명진 위원장이 압박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은 나는 물러설 뜻이 없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인 위원장이 저렇게 뭐 살신성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할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과연 먹혀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암덩어리다,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일단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온 후 글쎄요, 그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칩거하다가 이제 오늘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뭔가 어디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당내에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라든가 충청권 의원들을 비롯해서 초재선 진영에 많이 있는 중도 중립적인 의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가 이 싸움의 결판이 날 텐데, 제가 볼 때는 파국을 향해 갈 것이 같지는 않고요. 네. 임명진 위원장도 이번에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네. 6일까지 사퇴를 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진 위원장 비대위원장으로서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초대선을 비롯해서 중도 중립적인 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새누리당에도 괴멸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친박 중진들과 임명진 위원장이 적정한 선에서, 임명진 위원장이 요구하는 8명의 병신년에서의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게 한 팔적이라든가 8명을 다 쳐내려고 하는 네. 가장 수위 높은 주장보다는 적정한 점에서 상징성이 높은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서청원 의원에 대한 네. 진퇴 여부 정도로 타협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서청원 의원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요, 저희 정치부 기자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냥
서청원 의원은 8선 의원이니까 잘 알아서 해주실 것으로 본다라고만 하면 내가 알아서 물러나겠다. 나는 임명진 위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못 참고 당장 나가라고 하느냐? 난 이렇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후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알아서 해주실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으면 서청원 의원이 물러났을까요? 절대 물러나지 않죠. 정치가 네. 수저들 힘만 있으면 그 네. 정치를 계속 한다고 하는 게 정치인들의 속성인데 제가 볼 네. 때는 정치에서 자발적 퇴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고 아마 임명진 위원장이 이렇게 배수의 진에 각오를 치고 결사적으로 싸우게 되니까 아마도 즉 현재에 있어서 네. 이정현 대표가 전 대표가 사퇴하게 되고 그리고 친박 중진들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명진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물러난 이후에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최재경 민정수석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직책을 맡았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 새누리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탄핵을 했는데 네. 그 탄핵에 맞서서 친박 몇 사람, 대표적인 몇 사람을 출당시킨다고 해서 네. 과연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다시 새로운 정당으로 봐줄 것이냐.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새누리당 내에는 친박계가 워낙 완강하게 버티면 임명진 위원장이 외부에서 온 그 위원장 한 사람의 힘만으로 과연 당을 바꿔낼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좀 큰 게 현주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명진 위원장 이제 친박뿐만 아니라 전선을 두 곳으로 동시에 벌렸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둥지를 떠난 개혁 보수 신당 쪽을 향해서도 화살을 연일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이야기로는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뭔 서민 보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는 2, 3년 전에 그 사람 뭐 했냐.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만한 인물은 쌓이고 쌓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서민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 그리고 개혁 보수 신당을 향해서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글쎄,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범여권의 이제 선명성 경쟁을 사실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지금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잘못하면 이제 불임 정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수 개혁 신당으로 새로운 신당 창당을 하고 있는 이 보수 개혁 신당에 대해서 뭔가 태클을 걸어야 되다 보니까 그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유승민 그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안티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금수저죠. 왜냐하면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를 뒀으니까 금수저 맞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서민을 위한 보수 정치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과연 새누리당 성원으로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개혁 보수 신당에 대해서도 저렇게 네. 쓴소리를 하는 거 보면 아마도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친박의 핵심적인 문제적 인사들만 인적 쇄신을 하게 되면 네. 분당이 원인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새누리당과 개혁 보수 신당이 다시 합쳐서 헤쳐 모여서 다시 통합이 보수 대연합이 되어서 아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네. 보수 혁신의 완성된 그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친박이 있는 그룹에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진짜 예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 중간에 있는 호남 지역의 보수 정치인들과 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 셈을 많이 하고 있겠군요.